저 모습 보니까 좀 반갑네요. 손흥민, 김민재. 그렇죠. 이제 네. 뭐 우리 국가대표팀 에이스잖아요. 네. 공격의 에이스, 수비의 에이스니까. 그렇죠. 공격과 수비의 핵심인 두 선수가 동시에 뛰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크리스만 감독 왔죠? 그럼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여기다 네. 하면 어떡해요. 여기 왔냐고 물어본 거야? 어떻게 좀 구성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4-4-2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손흥민, 조규성 투톱. 사이드에 이제 뭐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재성. 손흥민이 이제는 왼쪽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중앙 지역에서 뛰는 게 더 좋구나. 예.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9월 A매치 2연전 이제 치르는데요. 일단은 8일 새벽 3시 45분 웨일즈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맞대결 펼친 뒤에 뉴캐슬로 장소를 옮겨서 13일 사우디를 만납니다. 이 완전체가 모여서 훈련하는 영상도 올라왔더라고. 네. 예.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모여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손흥민 소리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합류를 바로 해서 이제 기차 타고 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합류해서 막 들어오는 사진도 있고. 근데 잠깐만. 서령호 선수는 진짜 잘생겼다. 어? 아이돌 같네. 멋지게 생긴 것 같아. 네, 그리고 귀엽게. 이제 뭐 차두리 코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차두리 있었고. 코치. 자, 그리고 김민재, 손흥민 선수가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죠? 굳이 우리랑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런던하고 카디프가 부산, 그러니까 우리 지도랑 비슷하니까 예. 영국하고 우리랑 부산에서 서쪽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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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소 너무 어렵나? 곰수가 뭐야? 곰소가 뭐야? 아니 근데 네. 막 유명한 지역은 아닌가 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저처럼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곰소를 잘. 곰소. 아주 가깝다. 고마워. 이렇게 내 역할 해줬어. 자, 이제 저 모습 보니까 좀 반갑네요. 손흥민, 김민재. 그렇죠. 이제 네. 뭐 우리 국가대표팀 에이스잖아요. 네. 공격의 에이스, 수비의 에이스니까. 그렇죠. 두 선수가 이제 또 이번 경기에서 또 잘 맞아 떨어져야 네.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때 한번 사건이 있었으니까 다시 이제 막 친하게 막 하는 장난치는 그런 영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6월 달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못했죠. 네. 그러니까 금방 패너가 얘기했지만 두 선수는 당연하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공격의 핵심, 수비의 핵심인데 최근 A매치 때는 김민재는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고 네. 손흥민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부상, 그렇죠. 네. 수술. 장 네. 그것 때문에 한 경기는 아예 못 뛰었고 두 번째 경기는 그때 살짝 후반전에 나와서 몸만 풀었던 최근 경기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핵심 선수들이 물론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네. 공격과 수비의 핵심인 두 선수가 동시에 뛰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죠. 크리스만 감독 왔죠? 그럼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여기다 하면 어떡해요. 여기 왔냐고 물어본 거야? 혹시나. 왔죠. 당연히. 심지어 모든 선수보다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요? 제일 먼저 가셨을 거예요. 가까이 그렇지. 챔스에서 인터뷰하시고. 그럼 네. 아주 가까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얼굴도 있네요. 뭐 이수민 선수도 있고 김지수도 있고 뭐 조규성 선수도 있고 안현범 있고. 네, 이렇게 야. 또. 네. 근데 이순민은 합류할 때도 래퍼구만. 네. 야, 진짜 셀럽. 확고하죠? 좀 스타일이 있다 확실히. 네. 그지? 뭐 실제로 래퍼기도 하고. 네. 이번 가을인가에 다 신곡 낸다는 것 같은데? 근데 야, 멋있다. 간지나네. 네. 네. 나는 크리스만이 이렇게 지도하는 친구가 처음에 옆가게하고 햇빛이 들어서 그랬더니 김지수더라고. 김지수.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수비로 뽑혔죠. 그쵸. 첫 발탁된 선수가 생애. 그 A매치가 3명이죠. 선글라스 지금 끼고 있는 래퍼 이순민, 네. 그다음에 김지수, 골키퍼의 김준호. 이렇게 3명이 됐고 되게 오래간만에 발탁된 선수들, 한 1년 8개월 만에 된 선수들이 강상우. 네, 그쵸. 네. 그다음에 이동경. 네. 이렇게 둘이 좀 오래간만에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자, 다음으로 가시죠. 저기 이제 웨일즈에서 저 세레머니 손흥민 선수 보려고 또 엄청나게 그 훈련장에 몰려왔나 봐요. 네네. 네, 이기재 선수랑 또 사진을 찍었는데 이기재 선수는 본인도 왜 나랑 찍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한국 국가대표팀이라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 왜 나랑 찍었죠 이렇게. 본인도 좀 의아할 것 같긴 한데. 그죠. 저 위에 손흥민 선수 세레머니 따라하는 걸 보고 처음엔 뭐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 그 가레스 베이라고 뛸 때 그 웨일스 마피아 세레머니 같이 그랬잖아. 그때 밴드하고 잘 몰랐던 루카스 모라 와가지고 딴짓하고 지문자 L자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때 그 조로든하고 이렇게 사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때 그런 기억일까? 아니면 지금도
벤 데이비스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브랜던 존슨이 이적해 왔고 네네. 그래서 그랬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냥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고 최고의 선수니까 그냥 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왔네 이런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우리 네이마르 오면은 네이마르 뭐 우리가 같은 그렇지. 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인기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손흥민 선수. 예. 자 이렇게 또 뭐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우리 명단인데 어떻게 좀 구성될까요? 아마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요것보단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4-4-2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손흥민, 조규성 투톱. 투톱. 투톱으로. 투톱 네. 나오고 이제 양 사이드에 이제 뭐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재성. 혹은 뭐 홍현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동경이 측면에 배치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드 쪽에 좀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좀 보면 이동경 선수도 사실은 저 미드필더가 아니라 위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측면적을 쓸 수 있는 좀 공격 자원들을 많이 뽑아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게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계속 했던 전술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사실은 벤투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이 이제는 왼쪽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중앙 지역에서 뛰는 게 더 좋구나 라는 걸 우리 국가대표팀 전체가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뭐 프리롤식으로도 좀 줬었죠. 네, 뭐 수비보다도 좀 덜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조규성 투톱 혹은 뭐 오연규 황의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투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의 숫자를 좀 많이 놓는 투톱을 많이 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을 수평으로 놓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놓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격 쪽에 황의조 선수는 노리치 2부로 임대를 갔지만 그렇죠. 뛰지 못하고 있었기 아직 때문에 그렇죠. 감각 문제가 있고요. 예. 오연규 선수는 지난 주말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동안 못 뛰었기 때문에 감각 문제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조규성 선수는 반면에 지난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번 주말에 미트윌란의 리그 경기 다 소화했기 때문에 전 조규성 선수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컨디션이 괜찮죠. 네. 그렇죠. 그러면 조규성 선수를 놔두고 손흥민 선수를 약간 아래로 처진 형태의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겐 좀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들을 주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러면 이제 황희찬은 왼쪽 가능하죠. 그렇죠. 황희찬도 부상이었는데 돌아와서 지난번에 골도 넣었고 오른쪽도 저도 이재성이라 봅니다. 이재성.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 앞쪽은 마무리된 건데 저는 이제 고민이 네. 그러니까 3선. 네. 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하고 좌우 풀백. 네. 사실 뭐 센터백은 김영건, 김민재가 된다라는 거에 뭐 반론이 예. 없고 골키퍼도 김승규가 주전이라고 하는데도 뭐 크게 반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수비형 미드필더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뭐 이동경 선수는 원래 2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저는 홍현석 선수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이동경 선수는 울산에서 요즘 3선에 쓰기도 하니까 저희가 갖다 놓은 거긴 하는데 이동경 선수는 원래 이제 2선 쪽이죠. 네. 원래는 황인범이 하나 하죠. 음. 근데 황인범 선수가 아시겠지만 올림피아코스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네. 네네. 세르비아 지베지다로 갔는데 경기도 못 뛰고 그렇죠. 마음고생하고 네. 이 감각 어떻게 될까? 맞아요.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 시절부터 워낙 선택받았던 선수니까 또 볼을 잘 차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될 텐데 황인범 어떡하지? 이런 고민 좀 있어요.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좀 아쉽지만 뭐 손준호 선수 계속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박용우 선수 일단 큰 정우 형은 못 뽑혔습니다.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박용우 선수인데 이수민 선수가 요즘 광주에서 너무 잘해서 네.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저는 홍현석 선수를 저 3선에 한번 세우는 것부터 어떨까? 홍현석을. 네.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좌우 풀백은 좀 고민입니다. 좌우도. 오른쪽은 서령우 선수가 그래도 저는 네네네. 나올 것 같아요. 안현범 선수는 사실 포백일 때의 풀백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에서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오른쪽 서령우 같은데 왼쪽이 이기재와 강상우. 저는 솔직히 강상우 선수는 잘 몰라요. 베이징에서 모른다는 얘기. 요즘에. 베이징. 네. 베이징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뛰는데 이 선수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물론 왼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수원에서도 보면 올라갔다가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기재 선수는 저 하프라인 정도 올라갔다가 얼리 크로스 한 다음에 바로 내려와요. 네. 수비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근데 강상우는 제가 베이징 경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저쪽 어떻게 하지? 저건 아마
코칭 스태프도 좀 뛰는 걸 좀 훈련하는 걸 좀 보다가 선택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웨일즈의 공격진도 빠르고 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풀백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백승호는 왜 안 보이나 하는데 백승호는 아시안 게임 네. 네, 명단으로 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주장됐어요. 아시안 게임. 네. 그래서 저 왼쪽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브레넌 존슨. 그렇죠. 브레넌 존슨 딱 그 자리에 예.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딱 오른쪽 측면이니까. 근데 이제 강상우 선수도 지금 뭐 중국에서 뛰는 걸 보니까 풀백으로 안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도 인터뷰도 했습니다. 난 풀백으로 뛰고 싶은데 팀에서 공격으로 쓴다. 아, 그래요? 근데 심지어 공격으로 지금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풀백으로 뛴 지도 좀 약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풀백 자리에 이기재 선수는 최근에 K리그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어쨌든 좀 자주 나오는 선수가 하다 보니까 그 브레넌 존슨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 네.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 막을까도 궁금하고 어찌됐건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활약을 보이는 선수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쵸. 근데 웨일스 정도는 쉽게 이겨야지 그러는데 웨일스 그렇게 쉬운 팀이 아닙니다. 멤버 좋아요. 쉬운 팀은 아니죠. 네, 예를 들면 뭐 브랜든 존슨이라고 하는 이번에 토트넘에 이적한 선수도 있지만 네. 여기 뭐 키퍼 무어라고 하는 장신 선수도 있고 뭐 해리 윌슨도 있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는 에런 램지도 있고 여기 그게 약한 팀이 아니에요. 물론 네. 베일은 뭐 국대에서 은퇴하고 그러긴 했지만 여전히 뭐 멤버들이 좋고 또 이거는 자기들의 안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디프가 웨일스의 주도거든요. 네. 그래서 웨일스를 뭐 우리가 뭐 그냥 쉽게 해서 뭐 저기 누구 있는데 이런 팀은 아니에요. 이런 팀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웨일즈전이 유독 좀 기대가 되는 게 주말에 또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좋단 말이지. 가깝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4경기 동안 승이 없는 걸 좀 끊어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지금 상황이. 네, 상황적으로. 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죠. 좋은 경기를 사실은 보여줘야지. 무조건 보여줘야죠. 네. 왜냐? 김민재,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있는데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웨일스가 우리가 쉽게 이길 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강팀은 또 아니에요. 네. 명단 살펴보면 우리보다 좋은 선수가 일단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과 경기력은 그렇지. 챙겨야 되는 경기다. 막 이제 우리가 막 그 원정이라고 해서 밀리거나 뭐 실점을 좀 많이 하면서 지거나 뭐 이럴 만한 상대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네. 저기 명단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 전체 명단. 우리 전체 명단. 봐봐. 조규성도 지난 경기에 도움 하나 기록했고, 손흥민의 뜨트릭, 황희찬 골, 홍현석도 멀티골 넣고 왔고, 네. 뭐 이재성 선수는 뭐 팀은 졌지만 계속 주전이고. 네.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김민재도? 첫 풀타임 뛰었고. 우리 스쿼드가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저 공격 쪽에는 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다 이제 뭐 거의 유럽파잖아요. 저 문선민 선수만 빼고 저 앞쪽엔 다 유럽파인 건데. 또 그러네. 지금 우리 다 스쿼드가 유럽파네. 매우 좋아졌습니다. 예. 네. 독일의 작은 정우 형은 아시안 게임. 네.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안 혼동이 게임 있어, 지금.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왜 누구 없나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안 보고 부상이 아닌데 없으면 글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